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기타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매크로 작성하는 문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우리가 이제 지상에 따라서 수정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중간에 문제를 풀다가 뭔가 이제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차트를 삭제를 하고 신규로 차트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완벽하게 다 풀었습니다. 그래도 몇 점 처리된다? 0점 처리되더라. 문제를 풀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시트에 B의 2번 셀과 연결해서 표시라래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 그때 차트 제목의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이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B의 2번 셀과 연결하라 그랬는데 B의 2번 셀에는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이 제목이 이제 차트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차트 위쪽에 이렇게 전국 도로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죠. 요거랑 이제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차트의 제목이 없으니까 일단 추가를 먼저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차트를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맨 위에 차트 디자인이다, 서식이다, 요는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된다고요. 그때 차트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앞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차트에다가 여러 가지를 추가시키고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 차트의 제목도 지금처럼 차트 위에다가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가운데에 맞춰서 표시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차트 위에 표시가 되어 있었죠. 해서 차트 위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이 차트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을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글씨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B의 2번 셀과 연결을 시켜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수식 입력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수식 입력줄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 상태에서 특정 셀과 연결을 시킬 때는 는을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B의 2번 셀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B의 2번 셀하고 이렇게 이제 주소가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 B의 2번 셀에 있던 이 제목이 이렇게 차트 제목이랑 연결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때 지금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을 바꿔주면 돼요. 도형의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곳에 도형 스타일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도형 스타일에는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도형 스타일이 쫙 떠요. 그 중에서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그걸로 이제 해주면 돼요. 황금색이 지금 요 색깔인 것 같아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색 채우기 황금색 강조 4번이래요. 우리는 색 채우기가 아니라 이제 미세효과 찾아야 된다고요. 그 밑에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하고 떴죠. 그러면 지금 이 스타일 적용시켜 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도형 스타일도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미개통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을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차트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시킨 게 미개통 그 계열이죠. 미개통이 지금 요 노란색이라고요. 이 노란색의 차트의 종류를 일단 얘로 이제 변경을 시키고 보조축으로 일단 표시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노란색 막대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렇게 이제 차트 종류를 변경시킬 때는 우리 막대기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거 있죠? 파란색도 있고 우리 주황색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하세요. 아무거나 한번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 색깔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그때 각각의 계열들마다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미개통 그 계열에 대해서 이제 할 거니까 미개통이 아까 노란색이었죠. 해서 이곳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미개통이 지금 여기 노란색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차트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만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미개통만 얘로 이제 바꿔달라. 그때 보조축으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보조축 지금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미개통만 이렇게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면서 이 미개통 그 값에 대한 그 값들이 이렇게 이제 보조축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그 뒤에 보니까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을 삭제해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31,000에도 가로 주 눈금선이 들어가 있죠. 26,000에도 들어가 있고요. 21,000에도 16,000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금선, 가로 눈금선, 그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이렇게 이제 모든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이 삭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세로축에 그랬어요.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을 보니까 이제 1000부터 시작해서 6000이다, 11,000이다, 16,000이다, 21,000이다 하고 쭉쭉쭉 값들이 써져 있는데 그때 이 세로축에 최소값을 0으로 바꾸래요. 최소값이 지금 1000으로 돼 있는데 이거 0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 세로축을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축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축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때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기본 단위다, 보조 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문제에서 시킨 게 최소값을 0으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손대지 말고 최소값 요것만 0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축서식 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보조 세로축이요. 보조 세로축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은 0부터 시작해서 50, 100, 150, 200, 250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그때 최소값을 이제 100으로 지정하래요. 지금은 최소값이 이제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축을 바꿀 거니까 보조축을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축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하면 지금처럼 또 축서식 창이 화면 오른쪽에 뜨고 여기서 최소값, 최대값, 우리 기본 단위, 보조 단위 이런 것들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문제 시킨 게 최소값을 이제 10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값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100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최소값이 아까는 0이었는데 이제 10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뭐 기본 단위하고 최대값은 이제 자동으로 막 바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바꿔주면 안 되겠죠. 문제 시킨 대로 최소값만 변경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축소창 요것도 X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미계통 그 계열에 그랬어요. 미계통 계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를 보고 얘기하죠. 이 미계통 계열의 그 표식을 삼각형으로 바꾸고 그때 크기를 20으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그때 우리는 이 계열의 표식을 이제 삼각형으로 바꾸고 크기를 변경을 시킬 거니까 맨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이요. 채우기 및 선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우리는 표식의 모양을 바꿀 거죠. 해서 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표식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표식 옵션이라고 있어요. 표식 옵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제공이라고 있죠. 기본 제공 요거 이제 눌러주고 그때 형식을 우리가 삼각형 지금 이곳에 있죠. 요 삼각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크기를 이제 20으로 변경을 시키라 그랬죠. 크기가 지금 5로 돼 있잖아요. 요것만 우리가 20으로 수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것도 우리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것도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표식들 그 안에다가 표식 안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식 안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 그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가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때는 뭔가를 차트에다가 추가시킬 때는 차트 디자인에 찾아간다 그랬죠. 해서 차트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요.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소를 추가를 시킬 수 있게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난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시킬 거죠. 해서 데이터 레이블로 찾아가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없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되는 위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나타난다고요. 그때 문제 그림과 똑같은 게 우리 가운데죠. 해서 가운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식 안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다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를 우리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이요. 이런 곳을 한번 클릭해주면 아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선택이 됐던 게 해제가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맨 밑에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설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뭘 바꿀 거예요?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지정할 거죠. 해서 테두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서리를 봤을 때 모서리가 이렇게 이제 둥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그림 영역의 테두리 너비를 1포인트로 그리고 우리 대시의 종류를 파선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림 영역 그러면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영역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그림 영역이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우리 그림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림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화면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림 영역에 테두리 너비를 대시의 종류를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테두리 너비가 지금 0.75포인트로 돼 있거든요. 요것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포인트로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대시의 종류를 이제 파선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대시의 종류다 해서 이곳에 있으니까 대시의 종류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파선이라는 거 지금 요 세 번째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면 그림형의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문제를 다 풀었으면 이제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내가 작성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주어진 그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 차트 제목은 똑같은지 세로축은 똑같은지 보조축은 이제 똑같은지 그리고 가로축은 우리가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얘도 똑같은지 범례도 똑같은지 그리고 그림 영역 안에 표시되는 이런 그림들도 다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 테두리까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C의 4번부터 H12번 영역에 그랬어요. C의 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소기업의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H12번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설정하는 서식 설정 매크로 그걸 이제 생성하래요. 그때 우리 이제 지상 보니까 셀 값이 이제 양수면 빨간색으로 이제 삼각형 요 특수 문자랑 숫자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음수가 있으면 그때는 파란색으로 요 특수 문자랑 숫자를 이제 표시해 주고 만약에 실제 값이 0이면 0.0 요걸로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텍스트가 있다면 텍스트는 녹색으로 없음 요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기본 형식대로 표시 형식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우리 기본 형식의 맨 앞에다가 양수일 때 어떻게 해라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음수일 때 어떻게 달라 세미콜론 찍고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 어떻게 달라 그거 써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텍스트일 때 어떻게 달라 그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서로 이제 구분할 때 중간중간에 세미콜론으로 전부 다 이제 구분하면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런 거 이제 작성할 때 만약에 색깔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색 이름을 써주고 만약에 조건을 내가 작성할 때는 뒤에다가 조건도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형식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 따로 조건 같은 건 쓸 필요가 없죠. 왜? 기본 형식이 양수음수 0 텍스트니까 이 순서에 맞게 그냥 작성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녹색이다 해서 색깔은 나왔으니까 색깔 이름을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크로를 켜놓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그걸 이제 고민하시면 안 돼요. 매크로를 키기 전에 이걸 충분히 고민해보고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그때 이제 매크로를 키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양수일 때부터 작성하자고요. 양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요 특수 문자랑 숫자를 표시하라 그랬죠.
여기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7.4하고 양수일 때가 나왔습니다. 양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요 특수 문자를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7.4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여기 표시의 예를 보니까 이제 음수일 때가 나왔죠. 음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는 음수는 파란색으로 요 특수 문자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소수점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래요. 그리고 비공개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있을 때는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없음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 0.0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수일 때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빨강 이렇게 이제 먼저 색깔 이름 써주고 빨간색으로 뭘 표시해라? 일단 우리가 요 특수 문자를 먼저 표시해 줘야 되겠죠. 이 특수 문자를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되는데 그때 특수 문자를 우리가 집어넣을 때 한글에서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미음에 다 들어있다고요. 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 키요. 한자 키를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뜨면 맨 밑에 여기서 이제 보기 변경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 미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특수 문자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문제 제시한 게 여기 있죠. 요 특수 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 특수 문자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숫자 표시할 거 그거 이제 써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0.0을 쓸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0일 때 실제 값이 0일 때 0.0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7.4가 들어있을 때 7.4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0.0을 쓸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양수일 때 끝났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는 우리 파란색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대괄호를 묶어서 파랑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파란색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랑 숫자를 이제 표시하래요. 숫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음수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파란색으로 일단 특수 문자 먼저 집어넣어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키 눌러주고요.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쭉 펼친 다음에 요 특수 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리고 얘도 보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또 0으로 표시가 됐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러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까지 작성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어떻게 달라? 그걸 이제 써주면 되죠. 실제 값이 0일 때 0.0으로 표시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0.0 하고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맨 뒤에 이제 텍스트요. 실제 값이 이제 텍스트면 녹색으로 없음 이 두 글자를 표시하래요. 그러면 대괄호를 묶어서 우리 녹색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색깔 이름 써주고 그리고 우리 없음이라는 그 글씨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이거 작성할 때 어차피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이런 값들 실제 숫자 값이 써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샵.0 하고 이렇게 이제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이런 실제 값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0은 0 그대로 이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샵.0 이렇게 이제 써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0일 때 0.0으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어차피 0.0을 쓰잖아요. 그러면 앞에 것도 똑같이 그냥 0.0을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고민해 가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써도 정답으로 인정은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어떻게 이제 작성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생각을 다 했으니까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들어가면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C의 14번, D의 15번 이 영역에다가 생성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설정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고 도형을 이제 클릭하면 서식 설정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단추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C의 14번부터 D의 1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죠. 그럼 이제 단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개발 도구 먼저 찾아가고요. 개발 도구에 우리 컨트롤에 삽입이요. 삽입 이곳으로 들어가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양식 컨트롤이죠.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이 아이콘이 단추요. 단추 위에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 C의 14번부터 D의 15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단추를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죠. 왜요? 이 단추라는 거는 우리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설정 그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서식 설정하고 이렇게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할 거니까 기록 단추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매크로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그거는 요 아이콘을 보고 우리가 구분해 주면 되죠. 지금 이것을 보면 전부 다 기록 중지가 떴어요.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지금부터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매크로에 다 기록이 남는다고요. 해서 불필요하게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만 딱 풀어주면 돼요. 우리 이제 C의 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클릭해주고 H12번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걸 이제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지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얘 찍어주고 이곳에 지표준 요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양수일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하라 했으니까 빨강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특수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특수문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쌍따옴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숫자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0.0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수일 때 끝났으면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니까 뒤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파랑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특수문자 출력해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키요. 한자키 누르고 또 여기서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알맞은 특수문자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이렇게 닫아주고 음수일 때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면 되니까 0.0 하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음수일 때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요. 0일 때는 0.0으로 표시해 주면 되니까 그 뒤에다가 0.0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텍스트일 때요. 텍스트일 때는 우리 이제 녹색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또 대괄호로 열어서 여기다가 녹색이라고 직접 입력해 주고 대괄호 닫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일 때는 없음을 표시해 줘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없음 요 두 글자를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여기다가 아까 제가 작성했던 거 요거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했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양수인 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됐고 음수일 때 전부 다 이제 우리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실제 값이 0일 때 0.0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는 지금처럼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없음하고 두 글자가 표시가 됐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색깔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다 했으면 비어 있는 셀, 우리 매크로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셀들이 있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블럭 설정된 게 해제가 되니까 색깔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해주면 됩니다. 기록 중지 여기서 클릭이요. 제가 아까 매크로 기록 중지하기 전에 빈 셀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죠. 이렇게 이제 빈 셀 클릭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어요. 왜? 블럭 설정돼 있으면 색깔이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확인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안 해도 상관없더라. 그건 이제 기억하고 계세요.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는 다 기록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설정,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나온다고요.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돼버리니까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편집하고 뜨죠. 그러면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 이 안에 써져 있던 글씨 싹 다 지우고 여기다가 서식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정확하게 쓰고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텍스트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C의 4번에서 H1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아까 동그라미 1번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설정한 그 영역이죠. 이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이제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F14번에서 G15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F14번부터 G1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곳에다가 이 단추를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서식 해제 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컨트롤에 우리 삽입이요. 삽입 이곳에 들어간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게 전부 다 양식 컨트롤이죠. 그 중에 요 첫 번째 아이콘이 단추요. 해서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이제 F14번부터 시작해서 G15번 그 영역에 이렇게 이제 단추를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추는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기록할 거니까 기록 단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 단추를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이렇게 떴다고요.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C의 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H12번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 중에서 범주 중에 우리 일반이라는 게 맨 위에 있죠. 일반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아까 동그라미 1번에서 설정했던 그 표시 형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다 됐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여기서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 중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기록 중지를 이제 클릭했더니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꺼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 단추에 또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났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2개 만들었는데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금 맨 밑에 보면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고요. 또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다 만들어 놓고 확인까지 이제 다 끝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표시 형식 지정한 거 있죠? 요거 이제 띄어쓰기 좀 해서 우리 구분 좀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작성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얘가 이제 양수일 때, 얘가 이제 음수일 때, 얘가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얘가 이제 텍스트일 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환불 신청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요 단추를 보고 얘기하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환불 신청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이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신청 얘를 이제 아무리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 이곳으로 먼저 이동해주고 우리 컨트롤에 우리 이제 디자인 모드라고 있죠. 요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해놓고 우리가 환불 신청 요 단추를 선택하게 되면 요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앞에 이제 CMD 커맨드 버튼이죠. 환불 신청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이제 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이제 폼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앞에다가 환불 신청이라고 이렇게 이제 폼 이름 써주고 뒤에다가 우리가 쇼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쓰면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러면 아까 우리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해 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더 클릭을 해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단추를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환불 신청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환불 신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문제를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되면 I 4번부터 K의 11번 그 영역의 값이 그랬어요. 우리 이제 I의 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탁구 A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K의 1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 이 전체 데이터 이만큼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값들이 우리 프로그램명 CMB 프로그램명 이 콤보 상자의 목록에 설정이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CMB가 붙었는데 이 CMB가 우리 콤보 상자의 약자죠. 그래서 프로그램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지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이곳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다고요. 없는데 이곳에 내가 이제 콤보 상자를 땅 하고 눌렀을 때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목록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요 폼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가야 되는데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해도 되고 메뉴를 이용해도 됩니다. 우리가 단축키를 누를 때는 Alt하고 F11번을 눌러주면 되고요. 우리가 메뉴 도구mom을 이용할 때는 비주얼 베이직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그곳으로 이제 되돌아왔죠? 그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폼이 뭐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되게 해달라. 그거 이제 작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를 보게 되면 이곳에 폼이라고 있고 우리 폼 이름이 이곳에 써져 있죠. 이 폼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폼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코드를 쓸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유저 폼 클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폼이 뭐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유저 폼이라고 돼 있고 지금 이곳에 클릭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니셜라이즈 요걸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렇게 떠요. 해서 사용자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지금 요 사이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콤보 상자 이름은 지금 이곳에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컨트롤 명이 없어요. 없애는 우리가 이 폼 그림에서 이 콤보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찍어서 이름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콤보 상자를 내가 선택했을 때 우리 화면 좌측에 속성 창이 이렇게 이제 뜨죠. 그때 이 속성 창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컨트롤 명이 이곳에 나타난다고요. 혹시나 컨트롤 명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콤보 상자 이름은 CMB 프로그램 명이고요. 이 콤보 상자에다가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우리가 로우 소스하고 요걸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는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셀에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k의 11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곳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이 지금 우리 콤보 상자의 로우 소스로 이제 들어간다고요. 우리 콤보 상자에다가 뭔가 값을 나타낼 때 지금처럼 엑셀에 들어있는 특정 범위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콤보 상자에 집어넣을 때는 지금처럼 로우 소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콤보 상자에다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여기다 콤보 상자 이름 써주고 요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add 아이템 요걸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이 콤보 상자에다가 뭐 가나다 그걸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요걸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가나다 하고 요것만 이제 고쳐주면 되죠. 그러면 가나다 요 세 글자가 우리 콤보 상자를 땅 하고 눌렀을 때 그게 나타난다고요. 해서 콤보 상자에다가 특정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제 add 아이템 얘를 이제 쓸 때가 있고 로우 소스를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로우 소스를 썼을 때는 중간에 는으로 연결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죠. 근데 add 아이템은 중간에 는이 있다 없다? 없더라. 요거 정확하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다 는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는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면 오류가 발생하면 얘가 틀렸나? 그리고 얘를 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엔터를 눌러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오류가 발생 안 하니까 는 쓴 거, 얘가 틀린 거를 몰라본다고요. 그래서 add 아이템에는 우리 이제 는이라는 그 기호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요 뒤에 있는 이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거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우리 도구 몸 중에 엑셀 아이콘 지금 이 위치에 있죠. 해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을 때 폼을 실제로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해서 요 환불 신청이라는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어요. 그때 우리 프로그램명 요 콤보 상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니까 이곳에 우리 엑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그대로 이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요 문제 요거 이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환불 신청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일단은 요 단추 클릭해서 폼부터 띄워보자고요. 폼을 이렇게 띄워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보면 우리 신청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신청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에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그 얘기가 지금 내가 폼에다가 여기다 이제 뭔가를 입력하고 이 콤보 상자에서 뭔가 내용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개강이다라고 해서 전이 됐든 후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강습 받은 횟수 그것도 이제 입력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신청이라는 이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이요. 마지막 행 그러면 장길산 이 사람의 데이터가 되겠죠. 이 마지막 행 그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내가 폼에 입력한 그 데이터는 장길산 이 사람의 데이터가 마지막 데이터니까 그 다음에 요 6행에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원명을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이제 입력할 거고요. 전이 됐든 후가 됐든 뭔가 또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강습받은 횟수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프로그램 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땅 하고 이제 콤보 상자를 열었을 때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있는 그 데이터죠. 지금 이 콤보 상자에 우리 프로그램 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총 강습 횟수도 들어있고요. 수강료도 들어있다고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명 이 위치에는 프로그램명 내가 선택한 그 프로그램명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콤보 상자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일단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나서 폼에서 우리 이제 이 콤보 상자요. 이 콤보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요. 클릭하게 되면 속성 창에 콤보 상자 이름이 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바운드 컬럼이라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지금은 바운드 컬럼이 1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콤보 상자를 열었을 때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1열이고 여기가 이제 2열, 여기가 이제 3열이 되겠죠. 그때 아까 바운드 컬럼을 보면 이제 1로 돼 있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뭔가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1열에 들어있는 그 값을 가지고 가서 값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그거예요. 아까 우리 콤보 상자의 바운드 열을 이제 확인했을 때 1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 명이 이곳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폼에 입력되어 있는 그 내용이 엑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할 때는 우리가 몇 번째 행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지 입력 행을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셀을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표는 우리 회원명이다, 프로그램 명이다, 개강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들이 써져 있죠.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이제 표 1하고 이 제목이 얘랑 지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B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구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었다면 우리는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구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 얘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표 1이라는 이 제목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고요. 해서 B의 2번 셀을 기준해서 우리 입력행부터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요 아이콘 땅 하고 눌러서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는 언제 이렇게 되게 할 거예요?
신청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엑셀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폼 그림에서 신청이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 단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신청 클릭하고 이렇게 뜹니다. CMD가 우리 커맨드죠. 해서 커맨드 버튼, 신청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먼저 구할 거니까 입력행은 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B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해서 B의 2번 셀 주소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 써주고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 우리가 로우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B의 2번 셀이요. B의 2번 셀 점 커런트 레지온이요. 해서 우리 커런트 레지온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뒤에다가 이제 점 찍어주고 우리 로우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행 다 구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코드 쓴 거랑 우리 엑셀이랑 서로 비교하면서 같이 보자고요. 지금 제가 입력한 게 지금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얘를 크게 봤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 해라 그거잖아요. 그때 B의 2번 점 로우라고 하게 되면 B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B의 2번 셀은 이 행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곳에서 나온 그 값은 이제 행 번호 2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더하기 써주고 그리고 B의 2번 셀을 기준해서 커런트 레지온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그러면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얘랑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가 되겠죠. 이 범위에 로우즈 카운트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 범위가 있을 때 여기가 이제 1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2행이 되고 여기가 이제 3행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4행이 됩니다. 해서 이 B의 2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에 로우즈 카운트 행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총 4개 행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4하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2 더하기 4 그렇게 이제 계산한 거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입력행은 이제 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폼에다가 뭔가 입력을 하고 나서 신청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내가 방금 폼에 입력한 그 데이터는 몇 행에 입력된다? 우리 이제 6행에 입력이 되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행 번호가 구해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6행에도 만약에 데이터가 뭔가가 쭉쭉쭉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B의 2번 점 로우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똑같이 2가 나오겠죠. 그리고 2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커런트 레지온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그러면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되겠죠. 만약에 6행에도 데이터가 입력돼 있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될 거잖아요. 그때 이 범위에 로우즈 카운트 행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요 6행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5행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서 나온 그 값은 이제 5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2 더하기 5 해서 그 값을 입력행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입력행은 이제 7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주고 신청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몇 행에? 7행에 이제 입력이 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준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7행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입력이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행 구했으니까 우리가 요거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폼을 실행시켜 놓고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회원명을 뭐라고 쓰게 되면 그 회원명은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되고요. 프로그램명, 우리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콤보 상자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아까 우리 바운드 컬럼을 확인했을 때 1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명, 걔가 이제 선택이 돼서 그 데이터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해서 그 프로그램명은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강 전 개강 후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전후 둘 중에 뭔가를 우리가 클릭했을 때 그 클릭한 그 내용이 지금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리고 강습받은 횟수, 이곳에다가 사용자가 뭔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지금 이 위치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총 강습 횟수라는 거요. 이 총 강습 횟수라는 거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 명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총 강습 횟수가 바뀌어요.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환불 금액이요. 환불 금액은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개강전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전이라는 그 글자가 지금 이 위치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환불 금액은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줘라 그거요. 왜? 아직 개강 안 했으니까, 수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주면 된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강 후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개강에다가 후라는 그 글자가 지금 이 위치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해주래요. 그리고 환불 금액은 지금쯤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입력을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셀에 들어가는 그 내용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하든 아니면 수강료 전액을 이제 환불해 주든 그걸 이제 우리가 환불 금액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회원명을 이제 입력한 거는 우리 B열, 지금 이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명은 이제 C열에 들어가야 되고, 개강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이런 글씨는 우리 D열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엑셀에서는 A, B, C, D 하고 열 번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만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1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열이 이제 1열이 되는 거고, B열이 이제 2열, 그리고 C열이 이제 3열, 그리고 D열이 이제 4열, 그리고 이제 E열이 5열, 그리고 F가 6열, G가 이제 7열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입력행은 구했으니까 열 번호만 이런 컨트롤에 밖에 잘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명은 이제 2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프로그램 명은 3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개강 전이 됐던 후가 됐던 얘네들은 4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강습받은 그 횟수는 이제 5열에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6열에는 총 강습 횟수 얘네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환불 금액은 이제 7열에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아까 입력행 그거 이제 쓰던 그곳으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엑셀로 옮길 거니까 여기다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입력행, 내가 구한 그 입력행이 있다. 그 입력행, 2열이요. 2열에는 우리 이제 회원명이 들어가 주면 되죠. 그때 우리 회원명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입력할 거예요. 근데 이 컨트롤의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이름 확인해야 돼요. 해서 우리가 폼에서 요 컨트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지금처럼 얘는 이제 텍스트 상자니까 우리 txt 회원명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콤보 상자 얘를 이제 찍었더니 콤보다라고 해서 cmb가 붙었고 프로그램 명하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강 전 얘를 이제 찍었더니 opt 전 그렇게 돼 있고요. 후 얘를 찍었더니 opt 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강습받은 횟수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얘는 텍스트 상자죠. 해서 txt 강습받은 횟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입력행 2열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우리 회원명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 있는 걸 집어넣어야 되더라. 해서 여기다가 txt 회원명이라고 써주고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입력행 2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해서 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엑셀로 들어가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붙여넣기 하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컨트롤 C 누르고 그 밑에 이제 붙여넣기요. 그리고 입력행 3열에는 아까 우리 프로그램 명이 들어가면 되죠. 그 프로그램 명은 이 콤보 상자 안에 들어 있다고요. 해서 여기다가 cmp 우리 프로그램 명하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입력행 3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입력행 우리 4열이요. 입력행 이제 4열에다가
우리가 값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엑셀 잠깐 보자고요. 입력행 컴마 4열에는 지금 요 위치인데 요 위치에는 뭐가 들어야 된다? 우리 이제 개강이 들어가야 되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OPT 전이 있고 OPT 후가 있었는데 OPT 전 얘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개강이라는 곳에 전 얘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개강 후 OPT 후 얘를 이제 만약에 선택했다면 개강에다가 후 얘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선택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갈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돌아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OPT 전 그걸 이제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로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if라고 써주고 우리 컨트롤명이 OPT 전이니까 OPT 전을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건데 OPT 전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true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false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tru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OPT 전을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OPT 전이라는 걸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그때 개강에다가 우리는 전 이 글씨를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전이라는 그 글씨를 집어넣어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OPT 후를 선택했다는 그 얘기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요것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좀 할게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OPT 전이 true 값이 아니라면 OPT 후 얘를 이제 선택했다는 그 얘기죠. 그때는 개강에다가 후 얘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우리 후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을 선택했어? 그렇게 물어보고 얘를 선택했다면 전이라는 그 글씨를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후라는 그 글자를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 잠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로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칸에다가 이제 강습받은 그 횟수를 이제 집어 넣을 겁니다. 우리가 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요 컨트롤에다가 우리 이제 입력받은 그 횟수를 입력을 하겠죠. 입력하면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만약에 사용자가 회원명을 뭐라고 쓰고 이제 프로그램도 뭔가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전을 만약에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강 전이니까 강습받은 횟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가 전을 선택했을 때는 강습받은 횟수에다가 아무것도 이제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개강하기 전인데 어떻게 강습받은 횟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요 셀에다가 그냥 0이라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써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후라는 거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 얘기는 개강을 한 후 개강을 했다. 그 얘기니까 몇 번 강습을 받았는지 그걸 여기다 이제 쓸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가 전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이 셀에다가 값을 이제 입력을 안 할 테니까 그때는 0이라는 그 값이 이곳에 들어가게 그리고 후를 이제 선택했다면 개강한 후를 보고 얘기하니까 강습을 몇 번 받았겠죠. 개강했으니까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그때는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거 작성하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입력행 컴마 우리 5열이요.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만약에 전을 사용자가 선택을 했다면 그때 이제 0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우리 복사해 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후를 선택했다는 그 얘기니까 요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이곳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0 대신에 우리가 여기다가 txt 강습 받은 횟수 요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좀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갈게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총 강습 횟수 얘를 이제 집어넣고 그 뒤에다가 이제 환불 금액을 넣어 줄 거라고요. 그때 총 강습 횟수라는 거는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뭐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강습 횟수가 바뀌죠. 그리고 수강료도 바뀝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개강전을 선택을 했을 때는 우리 환불금액 지금 이곳에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우리 수강료 전액을 이제 환불해준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수강료 이 값이 그냥 이곳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사용자가 이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해요.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든 두 번째 거를 선택하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뭔가를 선택하겠죠. 그때 사용자가 이제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을 했는지 그걸 이제 리스트 인덱스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자가 이 콤보 상자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로 이 콤보 상자를 묶으면 0번이 나옵니다.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0번부터 시작을 해요. 해서 탁구 B 이걸 이제 선택하면 1이 나올 거고요. 배드민턴 A를 선택하면 이제 2가 나올 거고, 배드민턴 B를 선택하면 이제 3, 그리고 그 밑에 거 선택하면 4, 그 밑에 거 선택하면 이제 5, 그 밑에 거는 6, 그 밑에는 이제 7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그 데이터가 지금 이 데이터죠. 그러면 여기다 좀 더 크게 쓰자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콤보 상자에서 탁구 A를 선택했다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0번이 나올 거고요. 탁구 B를 선택하면 1이 나올 거고, 배드민턴 A를 선택하면 2가 나오고, 배드민턴 B를 선택하면 3이 나오고, 속으로 PT A 얘를 선택하면 4가 나오고, 그리고 속으로 PT B 얘를 이제 선택하면 5가 나오고, 댄스 교실 A를 선택하면 이제 6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댄스 교실 B 얘를 선택한다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7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가 탁구 A를 선택했다면 총 강습 횟수 얘를 이제 가지고 갈 때 이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고, 수강료를 가져갈 때는 이 데이터를 가져가야 돼요. 그때 이 데이터는 몇 번째 행에 있다? 우리 엑셀로 봤을 때 4행에 있죠. 그리고 탁구 B를 선택했을 때는 우리 5행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A를 선택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총 강습 횟수와 수강료는 지금 우리 6행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배드민턴 B 얘를 선택했다면 이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우리 7행에 들어있죠. 그리고 소그룹 PT-A, 소그룹 PT-B, 그리고 댄스 교실 A다 B다 해서 얘네들은 우리 8행, 9행, 10행, 11행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리스트 인덱스로 이제 값을 구하게 되면 이 값들이 나오는데 이 값이랑 실제 이 행 번호를 보세요. 행 번호랑 서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4씩 차이가 나죠. 0번일 때 4행의 값을 가져가야 되고, 리스트 인덱스로 이제 1이 나오면 5행의 값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리스트 인덱스가 2가 나오면 6행의 값을 가져가야 돼요. 해서 이 실제 행 번호랑 리스트 인덱스로 구한 거랑 4씩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로 이 값을 구해주고 여기다가 더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 그 번호에 더하기 4를 하면 이제 행 번호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 번호가 만들어지면 그때 탁구 A를 선택했다면 리스트 인덱스로 이제 0이 나올 거고, 거기다 이제 4를 하면 4하고 요 행 번호가 구해졌죠. 그러면 총 강습 횟수 얘를 가져가고 수강료 얘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A열부터 시작해서 우리 열 번호가 1이죠. 그리고 B열이 이제 2열, C가 이제 3열, D가 이제 4열, E가 이제 5열, 그리고 F가 6열, G가 이제 7열, 그리고 H가 8열, 그리고 I가 9열, 그리고 J는 이제 10열이요. 그리고 K는 이제 11열이죠.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 더하기 4를 해서 행 번호를 구해놓고 4행 10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요 10, 총 강습 횟수 요 10을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4행 11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수강료 얘를 이제 가지고 갈 거라고요.
해서 사용자가 뭐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행 번호가 바뀌니까 요 행 번호 구해주면 됩니다. 행 번호를 따로 구해주고 그때 총 강습 횟수를 가져갈 때는 10열의 데이터를 그리고 수강료를 가져갈 때는 11열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참조행이라는 걸 구해줄 겁니다. 자,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그 행 번호를 구할 건데 그거는 사용자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프로그램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서 뭐를 선택했냐에 따라 바뀌죠.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는지는 이제 우리 리스트 인덱스라는 걸로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때 리스트 인덱스와 우리 행 번호를 서로 비교했을 때 4씩 차이가 났죠. 해서 여기다가 더하기 4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 참조행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거 엑셀이랑 같이 좀 볼게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참조행을 구할 때 우리 콤보 상자에서 리스트 인덱스를 구해라 그렇게 해주고 뒤에다 더하기 4를 써줬죠. 이렇게 이제 더하기 4를 쓴 거는 우리 콤보 상자에 이제 리스트 인덱스를 붙이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0번이고 두 번째 데이터가 1번, 2번, 3번, 4번 하고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0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올 건데 그때 제가 아까 구할 때는 이 리스트 인덱스 이 번호와 행 번호 얘네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그때 4씩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더하기 4를 해줬다고요. 그렇게 해서 더하기 4인 거를 우리가 찾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행 번호 있죠? 그 행 번호를 그대로 우리가 더하기 4 이렇게 이제 써도 된다고요. 만약에 이 탁구 A가 만약에 7행부터 시작했다면 여기다 이제 더하기 7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 번호랑 리스트 인덱스랑 서로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더하기 얼마를 할지 그걸 이제 찾아주든 아니면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첫 번째 데이터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 행 번호를 보고 바로 써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사용자가 이 콤보 상자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는 이곳에 이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개강 전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환불 금액은 수강료 전액이기 때문에 이 수강료를 그냥 그대로 요 위치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열 번호로 봤을 때 우리 여기가 F열이 이제 6열이고 그리고 G열이 이제 7열이죠. 그리고 총 강습 횟수 얘는 이제 10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고 수강료는 이제 11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예요. 해서 입력행 6열에다가 우리 참조행 10열의 값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입력행 7열에다가는 뭘 집어넣어라? 우리 참조행 11열의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코드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베이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우리 입력행 6열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참조행 10열의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만큼 이제 복사한 다음에 그 뒤에서 우리 붙여넣기 해주고 우리 입력행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참조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참조행 10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입력행 6열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그대로 또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밑에다 붙여넣기 해주고 이번에는 입력행 7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11열에 들어있는 그 수강료를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 7열에는 우리 환불 금액이 들어가는 그 위치인데 우리가 개강전을 선택했다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줄 거라 우리 수강료가 들어있는 참조행 11열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는 참조행 11열에는 우리 이제 수강료가 들어있으니까 그 수강료를 입력행 7열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개강 전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코드를 다 썼어요. 만약에 개강 후를 선택했을 때 그때 보자고요. 개강 후를 선택했을 때는 개강에다가 후라고 입력해라. 그거 이제 써줬죠. 그리고 개강 후에는 우리 강습받은 횟수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것도 우리 이제 입력행
5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입력행 컴마 6행에 그리고 입력행 컴마 7행에 요만큼 이제 블럭 잡고 요 밑에 내려가서 붙여넣기 좀 할게요.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고 우리 이제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총 강습 횟수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얘는 그대로 똑같이 아까 참일 때랑 거짓일 때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개강 전이냐 후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환불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불 금액을 구한 이것만 이제 우리가 수정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 참조행 컴마 11열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우리 수강료가 들어있었다. 해서 수강료 요거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우리가 지금 요 식대로 똑같이 써주면 돼요. 수강료 빼기 수강료 하라 그랬죠. 지금 얘가 이제 수강료잖아요. 수강료 썼고 그 뒤에다 이제 빼기 써주고 컨트롤 V요. 그러면 또 똑같이 이제 수강료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게 수강료 빼기 수강료에서 지금 요만큼 이제 입력한 거예요.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줘야죠. 곱하기 기호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가로 여는 거 있고 맨 뒤에 가로 닫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해주고 요 사이에다가 강습받은 횟수 나누기 총 강습 횟수 요것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강습받은 그 횟수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죠. 이 입력받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디다 넣어줬어요? 입력형 컴마 5열 여기다 이제 넣어줬죠. 여기다 넣었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우리의 강습받은 횟수라고요. 그거 나누기 이제 뒤에다가 총 강습 횟수 요걸 이제 해주면 되는데 우리 총 강습 횟수라는 거는 셀즈 우리 참조행 컴마 10열에 들어있었어요. 해서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요 뒤에다가 우리 붙여넣기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환불 금액 그거 이제 구한 그 식 좀 보자고요. 지금 이곳에 참조행 컴마 11열에 우리 이제 수강료가 들어 있었어요. 해서 수강료 빼기 수강료를 해라 라고 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 뒤에 곱하기 가로 열고 맨 뒤에 이제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맨 뒤에 이제 가로 닫고 그거 이제 해준 거고 그리고 강습받은 그 횟수는 입력행 컴마 우리 5열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거 나누기 총 강습 횟수는 참조행 컴마 10열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환불 금액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이제 if 닫아야죠. 해서 if 닫을 거니까 여기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제가 쓴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해보자고요. 자 엑셀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여기서 환불 신청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뜨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순신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프로그램 명은 우리 배드민턴 A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개강 전이다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개강 전이니까 아직 강습받은 횟수가 없겠죠. 해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신청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를게요.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이순신이다 배드민턴 A다 그리고 개강 전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다고요. 그리고 강습받은 횟수에는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0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그리고 배드민턴 A라는 거는 총 강습 횟수가 10회죠. 해서 10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때 수강료가 12만원이다. 12만원 맞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데이터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유관순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명은 소그룹 PTB 그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개강했다 개강 후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때 강습받은 그 횟수는 5번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신청이요. 신청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유관순 그리고 이제 소그룹 PTB 유관순 소그룹 PTB 그리고 개강 후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 강습받은 횟수는 5번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고, 그때 소그룹 PT-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제 총 강습 횟수가 8회죠. 해서 8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때 수강료가 96,000원인데 5번 강습을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환불 금액은 36,000원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싹 다 들어가는 거 다 확인해 줬어요. 그럼 이 폼은 이제 닫아 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이제 환불 신청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닫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환불 신청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 보니까 지금 이곳에 닫기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닫기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현재 시간이 표시된 그 메시지를 표시한 후 그랬어요. 이 메시지를 먼저 표시하고 그래서 폼이 종료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문제를 아직 안 풀었으니까 닫기 단추를 눌러도 아무것도 되지 않죠. 자, 일단은 요 폼 요거 이제 닫아 버릴게요.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폼에서 이 닫기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이 닫기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CMD 닫기 클릭 그렇게 떴어요. 그래서 우리 닫기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닫기 단추를 눌렀을 때 그림과 같이 현재 시간이 표시된 그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메시지 박스 먼저 띄우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그 명령어가 메시지 박스 띄울 때 메시지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곳에다가 현재 시간이 표시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현재 시간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글씨들도 전부 다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시간은 이제 2글자로 분도 2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형식대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포맷으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포맷이라고 써주고 우리 시간을 표시해주는 게 타임이라는 그 명령어니까 타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형식만 써주면 되겠죠. 시간은 이제 2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HHC 하고 써주고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분을 이제 출력할 때는 NN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한 칸 띄고 폼을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 형식대로 시간을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요 사이사이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있고 맨 뒤에 보니까 종료합니다 라고 돼 있고 맨 뒤에 점도 있어요. 해서 점도 똑같이 찍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이렇게 이제 똑같이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의 내용을 다 썼으니까 쉼표 하나 찍어주면 이제 버튼의 종류를 선택하라고 뜹니다. 그때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가 있죠. 그때는 VB OK only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 하나가 있을 때 VB OK only 요걸 이제 써주면 되는데 얘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쉼표 하나 더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타이틀 제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제목은 문제의 그림 보니까 종료 이렇게 이제 2글자로 되어 있죠.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가 이제 먼저 실행이 될 거예요.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이제 표시한 다음에 뭐래라? 우리 폼을 종료시켜라. 그러면 폼 종료시킬 때는 우리가 언로드 미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언로드 미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갈게요. 엑셀 아이콘 눌러주고요. 환불 신청 얘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닫기 단추 요거 이제 눌러보자고요. 해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어요. 폼은 지금 종료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폼 아직 종료 안 됐어요. 자, 요 위에 이제 종료라고 그 제목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고 몇 시 몇 분 폼을 종료합니다. 뒤에 이제 점까지 똑같이 해서 메시지 내용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끝나죠. 끝나고 나면 그 아랫줄에 썼던 언로드미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 폼도 이제 종료가 되고 화면상에 사라질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폼도 같이 종료가 돼버렸죠.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3번도 다 맞게 문제를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그 코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한 게 되게 많은데 요거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줄 좀 맞출게요. 자,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환불 신청점 쇼 그리고 우리 콤보 상자에다가 엑셀에 들어있는 I4번부터 K11번에 있는 그 데이터를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두 줄을 썼죠. 요게 이제 1번 문제 풀 때 쓴 거고요. 그리고 요 두 줄이 아까 3번 문제 풀 때 그리고 지금 이만큼이 우리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그 식이라고요. 만약에 코드를 다 외웠으면 아무 상관없지만 나는 아직까지 이런 코드들을 다 못 외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단 코드를 외울 때 짧은 거 먼저 외우세요. 우리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프로시저에 배점된 게 총 15점이 배점이 됐고 동그라미 1번이 5점짜리예요. 동그라미 2번도 5점짜리고요. 동그라미 3번 문제도 5점짜리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코드가 되게 길죠. 코드를 되게 길게 썼다고 해서 배점이 더 높은 게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줄씩만 쓰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시저 이 문제는 우리 코드를 길게 쓴다고 해서 뭐 점수를 더 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아직 이런 코드를 다 못 외웠으면 일단 짧은 거 먼저 외우시고 나중에 짧은 거 다 외웠으면 나중에 이제 긴 것도 외우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가 보통 코드를 이제 길게 쓰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만 딱 풀고 끝하지 말고 다른 문제들 있죠? 다른 문제들의 이런 코드도 같이 비교 좀 해서 보세요. 비교해 보면 동그라미 2번 문제는 항상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코드가 길긴 길지만 어차피 복사해서 계속 썼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문제도 형식이 딱 정해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식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2번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를 차근차근 잘 풀면서 정리하면서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딱딱딱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 교재에 있는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